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빠르동 어필 빠르동에서는 흑형은 혐오 표현이니까 망충, 김치년은 이런 거의 표현에 대해서 인권위가 최근에 리포트를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어필의 줄리아 엘리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보고서 같은 경우는 좀 세 가지 정도의 의미에서 좀 특별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것도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칭찬해 같은 경우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맥락이 제거된 통계 수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대기업 임원수를 보면 남성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역시 남성이 더 뛰어난 거 아니냐라고 사실 유리천장에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통계를 인용하는 것도 편견을 고착화되는 특히는 혐오 표현일 수 있다는 거고, 반인륜, 반역사적 범죄에 대해서 반인륜 범죄를 부정하는 발언들도 소수자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하기 때문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들이라던가 5.18 민주화운동에서 있는 쌀과 관련된 피해자의 표현도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짚어줬던 게 있습니다. 엘리는 지난주에 네. 그 엠네스티에서 말한 혐오 표현 다양하게 워크샵도 다녀오셨죠? 네, 저 책자 자랑해야 돼요. 네. 네, 여기 어떤 이건가요? 행사였죠? 이게 원래는 교육자랑 교육활동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이라서 네, 혐오 표현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뭐 기본적인 이론 이런 것들도 알아보는데 또 특히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혐오 표현의 가운데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새로운 교수 방법을 배우는 그런 워크샵이었어요. 근데 네. 워크샵 자체가 또 되게 재밌었고 이렇게 혐오 표현에 대해 관심이 노력해주시는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많구나 이런 거를 엘리는 이 보고서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게 인상 깊으셨어요? 그냥 전반적인 혐오도 왜 소수자 혐오 표현만 이 보고서에서는 사실 혐오 표현이라고 이게 딱 규정을 지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뭐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호사님이 피자를 좋아하는데 난 피자 싫어. 피자 먹는 사람들 이해 안 돼. 그러면 약간 기분이 나쁘고 얘는 왜 말을 이런 식으로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수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특수한 고립감과 나는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길에 다니기 무서워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 종교 특히 소수가 믿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무슬림이나 아니면 특정 국적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고립감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의 정체성 때문에 나를 이렇게 싫어하면 내가 다니는데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다룬 게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취향의 문제나 그런 게 아니라 소수자가 가진 집단이 가진 권력의 차이 네. 이런 걸 표적으로 하는 게 혐오 표현이라는 그리고 특히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특성 인종이라던가 그런 거 네. 혐오에 대한 이야기 하신 한국 사회 많았는데요. 보고서에서 혐오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보고서에서 정의한 혐오 표현은 이거 컨닝 괜찮습니다. 혐오 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차별, 폭력의 산정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그리고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표현이라고 보고서에서는 정의를 했어요. 네. 자, 엘리가 혹시 특히 나쁘다고 생각되는 한국 사회에서 들어봤던 혐오 표현 같은 게 있나요? 혐오 표현은 무궁무진하지만 근래 몇 년간 제일 많이 들은 건 무슨 충? 전반적으로 그 응용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인데요. 사실 어느 나라나 욕이나 비하, 혐오 표현은 보통 동물을 많이 써요. 뭐 개, 자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동물을 끌어들이는 표현이 되게 많은데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닌 동물을 인간보다 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약간 벌레로 되게 극대화돼서 벌레를 이용한 표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당장 몇 년 전부터 이거 미리 경고를 해야 되나? 제가 여기서 하는 발언은 저의 맞아요. 믿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엘리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네, 없거든요. 순수한 이제 인용의 표현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칠딱충이라고 이제 노인분들 비유하시는 거 난민이랑 왜 이주민 노동자분들이랑도 많이 일하니까 얼마 전에 처음 알고 놀란 표현인데 파키스탄 분들이 많다고 파퀴벌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보고서랑 이 설문조사 결과지가 또 따로 있거든요. 보면 새로운 표현들을 슬프지만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 이제 난민이나 이제 소수자 인권 활동하는 사람들 댓글에는 항상 뭐 인권충 예를 들어서 뭐 여성 혐오 표현에 대해서 망충이라든가 맞아요. 엄마들 망충이라고 벌레라고 부른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굉장력 이렇게 해서 좀 어떤 여성이 허영이 많고 이런 식의 편견을 자꾸 생각하고 주입시키는 이런 단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부 다 뭐 페미라고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갑자기 여성들을 싸잡아서 네. 어떤 편견을 고착화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보고서에서 관심 있는 건 흑형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이런 얘기는 전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 다녔는데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한국에서. 그쵸. 흑형
엄청나게 운동도 잘하고 이게 약간 미국이나 영어권에서도 흑인들에 대한 흑인은 뭔가 신체적인 능력이 우월해 네. 약간 이런 연구도 막 와 정말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그쵸.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 어떻게 하면 운동은 진짜 잘해 이런 얘기가 차별이나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되게 잘한다는 걸 칭찬하는 칭찬, 건데 그쵸. 이게 무슨 혐오 표현이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흑형은 당연히 어떤 인종차별이고요. 피부색을 기초로 해서 사람을 그룹짓는 거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건 혐오 표현이라는 거죠. 왜냐면 소수자 집단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는 거니까. 있는 흑인분들도 당연히 싫어하고 신체적 능력을 자꾸 우월하면 강조하기 때문에 자꾸 흑인은 어떤 육체적인 능력, 신체적인 능력으로만 연관되고 다른 예를 들어 지성적이라든가 감성적이라든가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은 좀 사상되고 거대된 것도 있고 남성만 나오다 보니까 흑형에서 흑형이라 해서 흑인 남성을 대표화해서 계속 생각하는 어떤 그룹 짓는 아이돌을 될 수 있는 거. 네. 그럼 혐오 표현 되게 나쁜 것 같은데 왜 나쁜 거죠? 일단 뭐 간단한 이제 1차적인 걸 생각해보자면 아까 방금 이일 호사님이 말씀하셨던 흑형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이 흑인 당사자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혐오 표현이 나쁜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보고서에서 이제 정의한 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는 이제 공존의 근거를 해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 자체들에게 심각한 피해도 주고 뿐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들이 어울려 살게 되는 어떤 사회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본 조건들을 계속 허물고 네. 소수자들을 더 심각한 차별의 상태로 몰아넣게 되는 이런 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정관념을 계속 강화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흑인은 예체능에 뛰어나다라던가 근데 장애인은 착하다 이제 이런 고정관념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고정관념이 이제 왜 착하다는 것도 칭찬이고 노래 잘하는 것도 칭찬인데 이제 이런 스타일로 어떤 식으로든 고정관념을 강화해 결국은 이분들을 이런 울타리 안에 가두고 고립시키는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같은 경우에 난민들도 맞아요. 혐오 표현의 많은 피해자를 됐었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편견도 있었고 뭐 난민은 뭐 범죄자라던가 난민은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라던가 네, 가짜 난민 무조건 가짜 다. 난민은 가짜 난민이라던가 난민은 가짜 난민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 난민같이 정말 네. 가장 취약한 사람들 지위에 있는 사람들 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죠. 되게 잘못된 형태로 난민의 이미지가 고착화된 게 작년에 많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되게 가슴이 아프죠. 근데 약간 그렇게 잘 모르는 무지가 이제 이유를 찾자면 뭐 난민 이슈나 난민 뭐 이분들이 온 그런 출신국에 대한 무지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이게 정당화되면 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한다고 해서 아니면 낯설었다고 해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 자체가 네, 맞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용인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미 낯설고 잘 몰랐다고 해서 그게 무지가 변명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사회의 공존의 조건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 나 잘 몰랐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것도 나중에 우리 휴 팀장님께서 리뷰를 해주실 텐데 좋다. 그게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은 게 나 선량하게 의도를 갖고 있지만 나도 사실 차별할 수 있다. 네. 차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혐오 표현도 나 혐오하지 않아 라고 자의식을 강하게 갖는 거. 나 여성 혐오하지 않아. 그쵸. 남이 혐오하지 않아가 아니라 나도 어느새 혐오 표현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여하고 네.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배워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유행어처럼 쓰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단 2초, 3초는 고사고 1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뭐 대단한 그 그룹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혐오 발언을 표현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런 점도 되게 가 그런 다양하게 어떤 실태 조사의 내용도 담겨 있고 네. 많은 저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도 들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직접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시고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읽기 쉽게 잘 쓰여져 있어요. 저 엄청 지루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재밌습니다. 맞아요. 이런 게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어떤 올바르고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잘 얘기하면 가르친다는 느낌이 그쵸. 있고 되게 너무 PC한 거 얘기 너무 피곤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요새는 또 뭐만 하면 꼰대라고 또 그래서. 맞아요. 꼰대. 네. 인권충. 인권충. 인권 꼰대.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보시고 또 엘리가 이틀 동안 열심히 얼마나 좋은 방송을 듣고 왔는지를 네. 엘리의 브이로그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필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뭐예요? 화이팅! 엘리, 우리 엘리, 모두 엘리. 화이팅! 우리 존재 화이팅! 엘리.